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17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자, 파월 신중론 되풀이할까? 여기서 보면 정책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일시 중단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푸는 쪽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중단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와일드 카드다. 와일드 카드다.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 유동성 부분들이 확 풀어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당장은. 하지만 지금 그 외의 글로벌 국가들에서는 재정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 독일이나 유럽 쪽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의 상승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 풀려가고 있는 과정들이다. 이 부분들에서 미국의 움직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족쇄 마침내 벗는 이제 독일, FMC 등 재료는 많다는 겁니다. 부채 제한을 이제 사실상 무력화하는 걸로 간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중국도 양해가 지난주 끝났잖아요. 이 양해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재정 규모 내수 진작책도 지금 17일 날 오늘 발표하면서 내용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들입니다. 위험 자산들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걸로 투자 위험도가 있겠지만 결국 위험 자산의 랠리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발 심리로 위험 자산의 랠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시장이에요. 그래서 위험 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지 여부가 결국 핵심이에요, 핵심. 예, 호재 악재는 결국 돈이에요, 돈. 그 돈이 풀리냐, 돈이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을 볼 때는 그래서 개별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트리거, 누가 먼저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시장의 전체의 큰 부분들은 이제 물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면 이게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유동성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FMC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이 침체장과 재상승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인가. 그래서 증시 쪽이든 뭐든 전부 다 이번 주를 다 기대, 우려 이걸 다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간대로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몰라. 미 변덕에 우는 일본 기준금리 동결할 듯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회의 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은 N 캐리의 포지션 증가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 시장은 지금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970조 원 퍼붓는다. 관세 정쟁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헬리콥터로 돈 뿌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당연히 호재성입니다. 전체 이게 결국 돈이 이렇게 막 지급이 되면 자기가 쓸 돈도 쓰겠지만 결국엔 또 대출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어쨌든 막 투자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그리고 위험 자산들도 들썩이고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미국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상태다. 이게 한 2달 됐는 것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번 주에 또 이런 그 윤석열의 탄핵 국면들이
정리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나오겠죠. 예, 이 부분들에서 좀 더 그 대한민국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에 우리나라도 좀 동승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최근 약세는 경기가 주도하고 있다. 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재성 재료가 전무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규제라고 하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옥죄던 규제성 악재 요소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규제성 악재가 아니라 이걸 위한 정책적 호재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호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호재? 근데 이게 상승하고 있으면 당연히 큰 호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으니까 호재처럼 안 보일 뿐이지 대단히 큰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지금은 우선적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트리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내용들을 얘기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연례 주주 사안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했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NBC 미국의 월가는 비트코인이 3월 약세 후에 2분기면 4, 5, 6월 얘기합니다. 강력 반등 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 위험 회피 모드에 돌입했다. 이게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위험 회피 전략에 기초한 가격적 움직임으로 지금 대부분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풀어지면 또 상황이 반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서이즈 비트코인 증시보다 먼저 바닥 찍고 25만 달러 돌파할 거다는 내용들이에요. 경기 침체 두려움이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암호화폐의 움직임,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전 세계 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유일한 카테고리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대륙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장이 이동이 됐었는데 이전에는 지금 이게 그냥 단일 종목으로 365일 무휴로 움직이는 시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 유권자정 2명 중 1명은 비트코인 비축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6만대 진입할 경우에는 강세장이 종료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는 일봉 차트에서는 하락 3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 3파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 패닉셀 구간이에요. 그럼 강세장의 종료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심해서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난해처럼 수개월 행보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까지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3월달 구간의 움직임이 막 급등으로 막 이렇게 가는 부분보다는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부분들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의견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수개월간 이어질 건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법원 텔레그램 설립자 출국을 허가한 듯. 사실 이 기사 나오고 난 뒤에 빗썸에 있는 오픈 네트워크죠. 톤코인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알트코인에서 오픈 네트워크 톤코인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고래들 일주일간 1억 에이다 이상을 매도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계획 없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선끊기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자, 요 정도까지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지금 현재 9시 44분이고요. 9시 5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오픈 네트워크 톤코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트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